이 영장 제가 142쪽에 구속영장 피의자 이 영장 공소 사실 범죄 사실을 쭉 읽어봤습니다만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 백현동 사건과 검사 사칭에 대한 위증 사주에 대한 문제와 함께 대북 송금 특검 세 가지, 대북 송금에 방북 송금을 보냈다는 세 가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과 성남 FC 건과 그리고 선거법 위반 건은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이 세 건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장 내용을 보면은 자세한 내용이 정치적 쟁점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돈을 받았다는 이런 내용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현동에 대한 것은 저도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담당 변호사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와 이 내용만 보면은 백현동에 대한 식품연구단지를 국가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한 그 자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총 57%, 부지의 57%를 기부 체납으로 공공용지로 기부 체납을 받았습니다. 즉 57%의 토지를 기부 체납한 상태에서 최소한 이 사업자가 사업성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남도시공사가 개발을 참여하지 않고 김바울 씨가 하는 그 부동산 개발 회사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 김바울이라는 사람과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김인섭 씨와 김바울 씨는 서로 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민사 소송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성남시장 때 있었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민사상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서로 김인섭과 김무알군의 다툼이 있고 소송이 진행됐던 사안이고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가 무슨 이익을 받았고 구체적인 어떤 뇌물성 금품이나 향을 받은 것들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적시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북 송금 대북 방북 비용 대납 이 논란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가 무슨 이권과 이해관계를 받았다는 게 전혀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있는 것이 20년 전 2002년도에 있었던 검사 사칭 논란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때는 검사 사칭 논란은 당시에 정자지구의 수많은 그런 특혜 분양 논란과 관련돼서 이재명 다시 시장도 아니었고 변호사 시절에 KBS PD가 이를 취재하는데 협조했던 내용으로 아마 검사 사칭 문제로 이미 벌금형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게 2002년도니까 지금부터 2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 또 논란이 돼서 무죄가 이미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고발 사주 위증 교사 이 제목을 발굴해서 굳이 이걸 집어넣은 이유는 백현동 사건이나 방북 비용 대납으로는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검사들이 고심 끝에 소위 말한 위증교사라는 이것을 발굴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구속의 사유, 즉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입증을 하려고 이것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리 검찰에게 반문하고 싶은데요. 한동훈 장관이나 송경호 지검장, 아시다시피 엄희준이라는 분이 여기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반부패 수사 일부로 대장동 사건 등을 주도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엄희준 검사가 한명숙 총리 시절에 한명숙 총리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한만호 그 건설업자 사장이 진술을 번복하니까 그 한만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한만호 씨와 같은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을 불러다 조사하고 조사에 잘 응하지 않으니까 미성년자 아들과 조카까지 불러서 협박과 압박을 가해서 수차례 모해 위증 교사를 했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조사를 하려고 해서 이문정 검사가 이 문제를 모해 위증 사건 엄희준 검사를 조사하려고 했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문정 검사를 그 조사단에 배제시켜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결국 공소시효가 끝났고 그 엄희준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검사장으로 승진시켜가지고 지금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발령이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실상 위증을 교사하고 압박하고, 이것은 이 대한민국 지금 윤석열 검찰의 주특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여러분 검사들 마음에 안 맞는 진술을 한다 그러면 계속 불러내지 않습니까? 수십 번 불러내고 기소한 다음에도 또 틀리면 불러내고 위증으로 또 기소하겠다 협박하고, 이게 지금 주 임무입니다. 지금 유동규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유동규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면 유동규 불러다가 조사를 했는데 한 70시간 조사를 했다던가요? 했더니 변호사가 입회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전병덕 변호사였습니다. 입회를 하지 말아라. 이거는 조사가 아니다. 그냥 검사하고 개별 면담이다. 개별 면담을 하고 나서 수사 보고서라는 형태로 써냅니다. 계속 이렇게 가짜 수사 보고서를 쓸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판사의 눈을 어지럽히고 뭔가 유죄의심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사상 제1야당의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합리적인 판사, 제가 오늘도 이 방송하기 전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최소한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영장이 발부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희가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데 수사하지 말란 게 아니잖아요. 수사했잖아요. 아니, 현직 국회의원이자 167명 국회의원의 당대표가 검찰 수사에 6번이나 출두해가지고 다 조사에 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35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 해서 그런 강제 수사를 통해 증거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구속을 시키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 맞습니까 도대체? 기소돼서 재판 속에서 공정하게 양측 변호사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그리고 탄핵 증거 제출을 통해서 균형 있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대한민국 법원의 이 판사들의 양식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들, 그리고 이번에 영장 실질심사를 맡게 된 유 판사님, 균형 있는 판단을 해주시고, 이거를 가지고 제1야당의 대표를 구속시키게 되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심각한 후과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대단히 입법부를 무시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를 한테 자승자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들,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판사들의 신상 정보를 다 캐물어서 조사했다가 법원의 추미애 장관이 했던 2개월 정직 처분이 본안 심사에서 2개월 정직도 부족할 정도의 위법 행위다. 사실상 해고를 시켜도, 해임을 시켜도 될 정도의 위법 사실임을 법원이 확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검찰총장 시절에도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뒷조사해서 수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련해서 100여 명의 판사들을 다 조사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이 무도한 이런 이 사법부도 마음대로 유린했던 이러한 검찰총장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이 입법부를 이렇게 무력하게 유린하게 되면은 이것이 앞으로 사법부에 어떻게 돌아오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질서 3권 분립을 위해서도 정말 이번에는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질조가 있는 이런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에게 브레이크를 달아주는 길이 바로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야당 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현행범도 아니고 무슨 중대 범죄를 저진 거 아니고 내가 어이가 없는데 영장 여기 보면요. 영장에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범죄의 중대성, 또 하나는 피해자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유해 우려,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 참고인과 이 증인에 대한 유해는 이 검찰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틀면 불러다가 증거인멸로 기소하겠다,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게 주특기가 바로 대한민국 지금 이 한동훈 검찰 아닙니까? 지금 누구한테 이런 거를 뒤집어 씌우는지 정말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들, 권력은 유한하지만 역사는 굽이쳐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가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내일 기각되게 되면 이 기각을 한 유 판사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빛나는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검찰 독재 권력의 그런 압력에, 무언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헌법 27조 4항과 형사소송법 192조 1항의 취지에 맞게 정확히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선언한 판사로서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배 법조인들이 이 유판사 이러한 행위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승만 독재 하에서도 가인 김명도 대법원장이 수없이 축산 조보감을 비롯해서 월파 3인호 선생을 구속시켜서 죽이려고 그랬을 때 불구속 재판을 원칙을 하고 과감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가 빨갱이 판사라고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땅의 사법의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왜 공산 독재, 공산군과 맞서 피를 흘리며 싸웠겠습니까?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바로 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산군과 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